근데 여기 밥은 없나요? 이상하네. 그래서 전자레인지 밥을 샀습니다. 전자레인지 돌리고 있어요. 밥이 빠져서 지금 칭밥으로, 전자레인지 밥으로 사온 제주 어항 식단, 제주 어항 18,000원짜리 옥돔 미역국. 과연 비주얼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됐네요. 이거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밥은 안 들어갔다고 얘기는 안 했을까요? 보내는 분이 까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화 통화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자, 먹방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이라서 수저가 있는데 밥은 없었어요. 음식점에 전화하니까 전화 영상 잠깐 나가겠습니다. 예, 제주어항이죠? 예. 네, 저 좀 전에 미역국 테이크아웃 했는데요. 예. 밥이 안 들어있어서요. 우리는 밥은 원래 안 싸드리는데, 성게미역국은. 집에서 이게 드신다고 이제 포장이가 되니까. 아, 원래 얘기를 안 하면 밥이 안 포장 안 돼 있어요? 아까 그 직원분은 뭐 따로 추가로 주문을 해야 된다. 뭐 추가는 이런. 아닌데,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싸드리는데. 저 집에서 먹는 거 아니고 카페에서 먹는 건데요. 이거 밥을 안 싸주셔서 따로 사 먹어야겠네요. 밥을 18,000원 그대로 냈는데 미역국하고 지금 그거 미리 좀 말씀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 그 미역국 포장할 때는 밥은 안 싸드려요. 아, 저는 당연히 여기서 처음 먹어보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는 줄 알았죠. 빨리 가야 돼서, 그랬더니, 그러네요. 거기는 무조건 얘기를 해야지만 밥을 포함을 시키는군요. 음식점에 전화하니까 사장님이 포장에는 기본적으로 밥이 안 나갔네요. 거기는 그런 곳입니다. 참고하시고, 어쨌든. 메뉴가 중요하니까 가게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디서나 미역국은 먹을 수 있잖아요. 먹겠습니다. 오늘은 선택이 좀 잘못됐다는 거. 맛있네요. 이 영상은 먹는 유튜브예요. 저는 방송인 지망생은 아닌데 방송하는 사람들이 괴롭힌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 여파로 찍게 된 영상이죠. 이거는 천리향인가? 어쨌든 밖에서 화단으로 농거가 너무 위로 뻗쳤는데 비가 오니까 쭉쭉 길어서 쓰러지길래 길이를 좀 짧게 잘라줬어요. 그리고 잘라버린 윗부분을 이렇게 화단으로 꽂아놨습니다. 계속 두다가 이제 뿌리가 나면 다시 화분처럼 심으면 되겠죠. 이런 거는 보통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물을 계속 바꿔주면 뿌리가 납니다.
보실래요? 자, 생선이 문턱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저번에 가자미 그거 미역국도 먹어봤는데 목동 미역국은 처음이네요. 원래 여기 머리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좀 뺐습니다. 너무 흔해서요. 미역국은 보통 출산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미역국이잖아요. 근데 출산한 사람들만 미역국을 먹는다면 미역국집이 생길 리가 없죠. 이 동네에도 미역국집이 한 군데 있어요.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언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미역국집 가서 미역국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실 여기 회덮밥도 있고 다른 것도 있었지만 무난하게 테이크아웃 가능한 미역국이 있길래 사와봤습니다. 음식은 맛있네요. 근데 밥을 안 주는 게 좀 제가 화가 많이 나서
가자미 미역국도 좋아하고 전복 미역국도 좋아하고. 예전에 전복이 마드레라고 그러더라고요. 따로 검색한 건 아니고 예전에 음식점 중에 마드레라는 곳에 가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산소 근처에 있는 음식점이라 어머니하고는 굉장히 자주 간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드레가 전복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엄마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제가 불어를 알지는 못해요. 네. 고등학교 때 부전공이었던 게 전부입니다. 따로 공부한 적은 없어요. 학교에서 그냥 하나 골라서 하니까 배운 것 뿐이고. 그래서 인디언 노래 그거 하나 압니다. 뱅각송, 뭐 두해각송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인사 정도. 여기 프랑스 학교 있잖아요. 설해마을에. 그래서 한때는 프랑스어를 배워볼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태리어도 일르기어는 배웠거든요. 나는 몰랐는데 미생이 바둑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그거 자세히 안 봤어요.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바둑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전에 바둑에 대한 영맹현상, 집을 감옥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바둑을 될 줄 몰라요. 단지 집에 대한 개념만 알아봤을 뿐이에요. 바둑에서는 자신의 집이 다른 상대방한테 포위당했을 때 그 상대방이 자신을 죽이지 못할 상황을 만들면 살아요. 그 모든 다른 상대가 아무리 커도 상대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 그러면 그 상대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요. 그게 바둑의 룰이에요. 바둑의 영맹현상으로 감옥 시스템이 발동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영성에 대한 책을 보면은 그 어디에도 사람을 가두는 시스템을 주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사람을 가두는 시스템은 크리스트에서 온 게 아니라 바둑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게임. 요즘 사람들은 게임을 많이 하는데 예수돌림 당한 사람 중에 연예인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아이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돌림 당해서 밈이 크게 만든 다음에 연예인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린애를 매장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어릴 때는 매장당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아직 공부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의 아이가 예수돌림 당해서 그래서 영성체로 매장돼서 밈만 커지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돌려지는 입장이 놓이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예수돌림을 당하면 그나마 헤쳐나가는 방법이 보이는데 그런 애들은 좀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진 않아서. 그래서 어릴 때 너무 갑작스럽게 성공한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버티기 힘든 이유가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저는 너무 어릴 때 성공한 적은 없어서. 네. 이전에 예수돌림한 사람을 물에 담갔다가 하는 컨텐츠 중에 메시아라고 있어요. 그 컨텐츠가 문득 생각나네요. 예수돌림 얘기하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을 안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프로그래머들 중에 예수돌림 당한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되면 블랙미러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 콘텐츠 블랙미러 중에 여러 가지 블랙미러가 있어요. 근데 그 게임 프로그래밍에 관한 블랙미러가 있는데, 거기서 그 게임 프로그래머의 남자 주인공이 겪는 게 블랙미러 현상이에요.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데 실제로 약을 먹은 게 아니에요. 단지 IT와 접목돼서 환각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예전에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그 이후에 조금 경험해 본 적은 있어요. 저는 마약에 손을 댄 적도 없고 마약 자체를 모르거든요. 근데 맥주 500에 취하는 사람인데 굳이 마약을 할 필요가 없죠. 마약까지 안 가서라도 와인 한 잔에 취해서 대해동거리다가 자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죠. 저는 그날 기분에 따라서 와인 한 잔으로도 마치 마약한 듯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알코올 분해 성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렇게 예수돌림 당한 사람이 한마디로 밈을 크게 본인 의지든 본인 연사가 아니든 밈이 크게 만들어진 사람이 IT 공부 쪽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AI화에 동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 본인 스스로 잘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조금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전기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전자기. 그 두 가지 공부부터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면 헤쳐나올 수 있어요. 전기, 전자기. 준 전문가까지 안 돼도 돼요. 기본 지식을 알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 감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거는 전기, 전자기, 그리고 통신파장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면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예수돌림 당한 사람 중에 일부분은 그런 걸 공부하는 순간 그 분야의 준 전문가처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답을 보일 거예요. 아, 이런 거는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구나. 한때 제가 모든 방법에 출구를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괴롭힌 적이 있었어요.
나눈 게 아니라 보이는 거죠. 제가 워낙에 똑똑한 사람을 동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제과를.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지식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탐내게 이용당하고 싶진 않죠. 당연히 놀이개로 이용당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직접 계약하지 않은 상황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해킹에 시달린 걸 모르고 해킹에 시달렸던 자체를 굉장히 저로서는 로맨틱하게 해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건 착한 일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런 일반적인 해커들에 방어하기 위해서 밈이 큰 사람들, 밈이 큰 사람이라고 하면 신문에 나거나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밈이 큰 사람들의 대다수는 쉴드 자신의 보호막으로 프로그래머,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보디가드로 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핸드폰을 못 쓰게 하거나. 근데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 아닌 다음에는 핸드폰을 못 쓰게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킹의 위험이 있을 만한 프로그래머를 모두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유명한 엔터테인먼트는 해킹 담당이 있다고, 안 좋게 말하면 해킹 담당이고 좋게 말하면 보안 담당이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프로그래머는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가들 중에도 좀 파워풀한 사람들은 보디가드로 프로그래머를 측근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그런 정도예요. 그러나 저는 아주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는 연예인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연예인 되고 싶어 한 적은 없고, 제가 광고 쪽이 재미있는 광고가 많이 보여서 광고 공부하려고 신문방송학과를 들어가서 공부한 적은 있었죠. 사실 그거는 제가 산업미술과 나왔는데 그 미대 미술과 미대 디자인 학부 학점이 이미 2학년 때 꽉 찼어요. 조기 졸업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4년까지 뭐라고 지내지? 그러다가 그러면 좀 재밌어 보이는 광고 쪽 한번 보자. 그리고 신문과를 간 거예요. 근데 얼떨결에 듣다 보니까 이제 재밌으면 막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장공까지 간 거죠. 그걸 갖다가 내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둥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문예창작과 그거는 동화 쓰려고. 동화는 제가 대학 때부터 썼었어요. 근데 그 자료는 운영한 데 없어요. 이사를 하는 동안 다 없어졌어요. 아이디어만 머릿속에 있죠. 그 스토리만. 근데 동화를 하는데 동화에 있어서 동화를 쓰기 위해서 문창과를 갔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시를 배워보니까 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시를 쓰는 게 정치에 이용될 줄은 몰랐어요. 몰랐어요, 진짜. 저는 정치에 관여할 만큼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문창과 나온 사람 중에 저보다 10배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저랑은 관련 없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가세요. 정치는 제가 예체능을 창작하는 걸 워낙에 많이 배웠다 보니까 밈이 큰 사람들이 괴롭힌 적이 있었어요. 방송 관련, 드라마 관련, 영화 관련에서 저는 시청자입니다. 네. 섭외할 거면 직접 섭외하세요. 얼굴만 내미는 건 섭외가 아닙니다. 네. 얼굴만 내미는 건 섭외가 아니에요. 저는 그들의 팬이 아니에요. 네. 저도 그림 그리는 작가인데 프라이드가 얼마나 높겠어요. 어릴 때부터 창작하는 것만 배웠는데. 네, 섭외하실 거면 아주 작은 기획사라도 상관없어요. 네, 섭외하실 거면 직접 섭외. 그러나 연예인들이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저는 관련이 없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렘브란트가 그랬다 그러죠. 그림 그리는데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 저도 한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네, 나의 아이디어를 밈이 큰 사람들이 이용했다 라고 생각을 했죠. 네. 아, 이 아이디어가 그 사람들이 쓰기 좋았구나. 그러면 내가 활동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만들고 작업한 상황으로 내가 활동하려면 그러려면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나가면 안 돼요. 네, 저는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받으면 주눅드는 스타일이라 지금은 이제 우여곡절을 너무 많이 겪어서 제가 자살 생각을 10번이나 했어요. 근데 우여곡절을 너무 많이 겪어서 이제 뭐 웬만한 거에는 주눅 들진 않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미역국 먹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못 먹겠네요. 불친절한 거 빼고는 맛은 있네요. 자, 오늘은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예. 오늘은 기분이 꿀꿀한 관계로 올인원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희 카페에 있는 올인원 메뉴는 2가지 커피가 들어가요. 거기에 하우스 티로 넣는 일반적인 티에 티 커피 올인원 커피를 먹으려고 해요. 자, 이제 커피를 타볼까요? 이 티는 하우스 티로 가끔 내놓는 매화와 파인애플, 그리고 여기는 오렌지도 넣었고요, 자스민도 넣었습니다. 네. 아직 따뜻하기 때문에 얼음이 빨리 녹아요. 네. 지금 음료 3개가 다 따뜻하죠. 그래서 얼음을 담은 게 조금 빨리 녹았네요. 보통은 비올레티 할 때 계량컵에 담아서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일반 내려먹는 커피와 똑같이 계량을 해서 넣는 거죠. 올인원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티와 여러가지 커피를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건 제가 카페를 운영해서 때문이죠.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이죠. 네, 다른 카페에 가서 이렇게 해달라 말 못하죠. 좋은 하루 되세요.